다네의 시네마. 시를 사랑하고 영화를 즐겨보며 책과 바람난 여자 김다네입니다. 지난해 다네의 동네 책방에 이어 올해는 다네의 시네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재미는 보석을 캐듯 영화 속에서 시를 캐는 것입니다. 영화가 사랑한 시, 드라마가 사랑한 시, 책이 사랑한 시 들려드립니다. 처음 시를 만난 것은 드라마의 신 김수연 작가의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목욕탕집 남자들에서입니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의 배우 윤여정은 낭만적 성격으로 시를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로 나오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남성훈의 아내 역으로 대사가 줄줄이 시였어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시를 외우고, 청소하면서 밥상을 차리며 설거지하며 답답한 감정을 시로 표현한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가 1995년도였는데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나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책을 읽다가 시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은, 시가 내게로 온 것은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으며 다네의 시네마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제목은 택시. 택시 박지훈.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이게 시 전문이에요. 시를 공부하는 분들과 모여서 시를 읽으며 분위기를 시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브로큰 타임에 읽는 짧은 시였는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시는 택시를 타면 생각나기도 하지만 마치 드라마 속 윤여정 배우처럼 혼자 독백으로 읽게 되는 시입니다. 행복했던 곳. 내가 행복했던 곳은 어디였나. 드라마 모범택시 2에 소개되기도 했던 시인데 여러분은 행복했던 곳이 어디인가요?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사람들은 보통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고 해요. 행복했던 곳이 지금 여기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택시. 요즘은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행선지도, 결제까지도 앱으로 하지만 택시 하면 전 이 시가 생각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를 행복했던 곳으로 데려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웅 시인은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썼다고 해요. 시집 나비 가면으로 2023년 264 시문학상을 받은 시인입니다. 1969년생 부산 출신이죠. 박지웅의 시클릿이라는 수업도 하고 있는데 저도 경기도 행사에서 스치듯 시인을 만났습니다. 시에 군더더기가 없고 여백의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특히 박지웅 시인의 30cm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30cm 들려드릴게요. 30cm 박지웅.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리.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리. 눈빛이 흔들리면 반드시 들키는 거리. 기어이 마음이 동하는 거리. 눈시울을 만나는 최초의 거리.
눈망울마저 사라지고 눈빛만 남은 거리. 눈에서 가장 빛나는 별까지의 거리.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거리. 눈 감고 있어도 볼 수 있는 거리. 숨결이 숨결을 겨우 버티는 거리. 키스에서 한 걸음도 남지 않은 거리. 이 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30cm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곳을 고스란히 내준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30cm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라고 시는 물어옵니다. 이렇게 시는 여백을 만들어주고 질문을 해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시는 시를 부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네마는 영혼과 하루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10여 년 전에 보고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마치 책으로 따지면 벽돌책을 완독한 기분이랄까요? 마치 책으로 따지면 벽돌책을 완독한 기분이랄까요? 사실 대사가 별로 없고 영상으로 이어져서 지루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사가 별로 없이 영상으로 이어져서 지루하리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미지가 오래 기억에 남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51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테오 앙켈로플로스 감독의 영혼과 하루. 그리스 시인 알렉산더의 이야기인데요. 알렉산더는 데살로니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죽음을 예감하고 내일이면 병원으로 가야 하지만 마지막 하루를 병원 대신 시여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의 수건인 19세기 시인 솔로모스의 흩어진 시여를 찾는 여행인데요. 죽어가면서도 시를 완성하기 위해 시여를 찾는 여행.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시네마입니다. 국경을 넘는 소년을 만나서 세 가지 시여를 찾게 되는데, 코르플라무, 나의 작은 꽃, 세니티스, 이방인, 아르가디니, 너무 늦었다. 이 단어들은 각각 유년의 하루, 중년의 하루, 노년의 하루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이 그 어떤 시여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시여는 알렉산더처럼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는 묻습니다. 내일은 뭐지? 영혼과 하루. 삶의 끝에서 깨달은 시인에게 내일은 바로 영혼과 하루입니다. 테오 앙켈로플로스 감독의 침묵의 3부작 영화가 있는데,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안개 속의 풍경, 비키퍼, 이 작품들도 모두 시 같은 영화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뿐이라며 보여주는 몽환적인 분위기. 이런 영화는 아주 천천히 마음을 다잡고 보아야 하는 명상 같은 영화입니다. 슬프지만 가슴 따스한 영화. 무엇보다 희망을 전하는 영화. 약속의 민병훈 감독을 알게 된 건 유키즈를 통해서입니다. 자연의 마음의 스위치를 켜고 세상을 담는 감독.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예술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열쇠라는 민병훈 감독의 영화에는 터치, 포도나무를 베어라 외에도 부부가 작가와 감독으로 만든 영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자와 사기로 파산을 당한 남자의 이야기 기적, 죽음과 예술에 대한 이미지를 감독 특유의 색으로 보여주는 가면과 거울, 분신신이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랑이 이긴다가 있습니다. 민병훈 감독에게는 초등학생 시 쓰는 아들 민시우가 있습니다. 엄마와 이별 후 아이가 발견한 세상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담긴 시집 약속. 약속은 제주도에 살며 자연을 소재로 시 쓰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영화를 만들고 아들은 시를 쓰는 예술인 부자. 물, 바람, 땅, 비, 모든 것이 시의 재료가 되고 또한 영화의 소재가 됩니다. 치명적인 슬픔을 위로하는 시를 읽으면 슬픔도 아름답다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 시의 끈을 잡고 있는 분들께 위로를 줍니다. 희망도 함께 선물합니다. 민시우 어린이의 영혼과 하루 들려드립니다. 영혼과 하루, 민시우. 하루는 끝이 있지만 영혼은 끝이 없어. 생명은 끝이 있지만 희망은 끝이 없어. 길은 끝이 있지만 마음은 끝이 없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엄마는 언젠가 꼭 영원히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초등학생에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지 마치 자연의 철학자 같은 시입니다. 제주의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시죠. 민시우의 약속이라는 시는 제가 더 좋아하는데요. 들려드릴게요. 약속, 민시우.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젠가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시와 글자가 비슷해서 좋아한다는 비. 시우에게 비는 슬픈 비입니다. 슬픈 비. 민시우. 비는 매일 운다. 나도 슬플 때는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는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걸까? 비야, 너도 슬퍼서 눈물이 내리는 거니?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단단해집니다.
내 속에 내가 만든 근육이 자라듯이 강인해집니다.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제게는 시가 그렇습니다. 영화 한 편 보았을 뿐인데, 시 한 편 읽었을 뿐인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